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들께 온라인 컨텐츠 제작의 노하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철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수업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섞어서 하는 흔히 말하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만 익숙해 있던, 특히 오프라인으로만 배웠던 교수님들께서 이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녹화해서 온라인에 올렸다고 해서 좋은 온라인 컨텐츠가 되는 건 아니죠. 특히 많은 교수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학생들이 아주 좋은 강의실에서 내지는 방에서 큰 모니터로 교수님의 컨텐츠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입니다. 심지어는 이동 중에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버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온라인 컨텐츠는 무조건 가독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일지라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읽을 수가 없다면은 그거는 결코 좋은 컨텐츠로서의 값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흔히 보셨던 이미지이실 거예요. 뭐 연구과제 다들 많이 해보셔가지고 이런 보고서 많이 써보셨을 텐데 강의 슬라이드에, 특히 온라인 강의 슬라이드에 이런 표가 올라갔다? 거의 안 읽습니다. 못 읽는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런 것들. 아예 이제 학생들은 통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한 디자인, 슬라이드를 만드는 노하우가 온라인 컨텐츠 개발의 첫 발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본 템플릿 위에다가 글씨와 그림을 잔뜩 넣는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보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생각해도 제 생각엔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슬라이드 고라고 하는 데 들어가시면은 무료 템플릿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디칼 관련된 템플릿이 한 100여 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좀 더 멋지고 매력적인 디자인 가능하겠습니다만 1단계를 이렇게 거치시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자 한다면은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저는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좀 더 깊이 파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요 두 권의 책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르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깔끔한 디자인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노하우가 두 권의 책에 녹아 있습니다. 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제가 사실 오늘 요약을 해가지고 나누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요겁니다. 단순함이죠. 슬라이드 안에 단순함을 넣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우아함과 리듬감은 모두 단순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컨텐츠였다면은 딱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의실 맨 뒷좌석도 보이는 슬라이드. 특히 계단식 강의실이 아닌 평면 강의실에서는 맨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면 알겠지만 안 보입니다. 앞에 사람 머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맨 뒷좌석에 있는 학생들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인데 온라인에서도 사실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가독성. 무언가 중요한 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미지와 정보들이 있고 그림은 작다. 이런 거는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쭉 들어가서 큰 글씨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있다. 25%의 인류에서 10%의 환자에서 10%의 임플란트에서 뭐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싶다.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바꿀 경우에 좀 더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대문자로 영어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문장을 읽어 나가는 데는 어렵다라고 해요. 따라서 대문자 소문자를 적절히 섞어서 강조를 해주셔야겠죠. 자,
담배가 좋지 않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문장을 툭 던지면은 한눈에 읽기 어렵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읽어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문맥 단위로 좀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읽기가 편해집니다. 여기에 하나 정도 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흡연과 치주염, 잇몸병은 연관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화면이라는 거죠. 프로젝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검은 화면에 빨간색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밝은 색을 써주셔야 돼요. 오렌지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좀 더 강조했고요.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드디어 대문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정도만 들어가도 문장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한눈에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듣고 읽고가 동시에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디자인에서의 많은 부분은 글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바로 폰트입니다. 우리에게 글꼴은 말을 건넨다. 분위기와 느낌을 전달한다. 자, 이렇게 글이 들어간 거 뒤에 릭 포이너가 직접 나오면은 훨씬 더 느낌이 살겠죠. 누군가의 레퍼런스를 인용했는데, 사이테이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직접 등장을 한 거니까. 이게 바로 디자인의 매력입니다. 폰트는 여러 가지 폰트가 있는데요. 특히 영어 폰트는 더 다양합니다. 디자이너 이나 살츠라는 사람이 타이포그래피의 정수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했던 폰트들인데 각각의 폰트마다 색깔과 성격과 어떠한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요건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주로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글 글꼴.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깔려있는 폰트를 많이들 쓰시는데요. 학생들의 높은 디자인 욕구에 사실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여드리는 폰트들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폰트들이 나왔었죠. 나눔 글꼴인데 벌써 이거 10년이 넘어갑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쾌쾌 묵은 폰트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남산체, 한강체 마찬가지로 약간 올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핫하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에서 나온 무료 폰트들이 꽤 있습니다. 을지로체,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약간 좀 엽기적이긴 합니다만 기랑해랑체, 또 제주도 호박엿 갑판대를 모티브로 만든 연성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폰트 중에 하나인 도현체, 아크릴판에다가 글씨를 했던 그 굵직굵직한 화면상에서 되게 잘 보입니다. 한나체도 마찬가지고요. 도현체랑 한나체가 제 생각에는 강의 슬라이드 만들 때에는 보기 좋은 폰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폰트를 내놓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교수님의 어떤 성향이랑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야 놀자라고 하는 숙박업체에서 야채를 배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되게 귀여워요. 야채.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폰트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히 굵고 굵직굵직하고 눈에 잘 들어옵니다. 여기 어때? 라고 하는 숙박업체에서 만든 잘난 채. 이름도 재밌죠? 이것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제가 보니까 굵은 글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티몬의 몬소리채. 최근에는 이제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죠. 빙그레, 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채도 있고요. 빙그레 투게더 아이스크림 폰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스죠. 따움에서 나온 따움채, 심지어는 메로나의 메로나채도 있습니다. 다양한 폰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방송에서 아마 많이 보셨던 미생, 응답하라 뭐 이런 폰트들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다 이걸로 쓰는 건 아니죠. 슬라이드마다 강조해야 될 때 그 폰트를 적절히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EBS에서 만든 주시경 선생님 폰트도 있고요. 굵직굵직한 신영복 선생님 폰트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수님의 스타일과 맞는 폰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바로 세리프냐, 산 세리프냐입니다. 산은 이제 없다라는 without이라는 뜻인데요. 세리프는 폰트의 끝을 삐침을 만들어 가지고 활자로 인쇄한 종이에서
눈의 안구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글이 잘 읽히도록 그리고 예쁘게 만들었던 그런 폰트를 세리프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를 온라인 화면에다가 옮기셨을 때에는 화면의 화질에 따라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쁘게 하려고 삐침을 했는데 정작 이게 I인지 L인지 1인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세리프가 없는, 삐침이 없는 싼 세리프체를 쓰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폰트 선정하실 때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위치시키느냐도 중요하겠죠. 교수님들께서 중요한 문장을 넣었는데 이거를 그림 위에다가, 특히 그림에 어두운 검은색 배경이 있는데 거기 위에다 뿌려버리시면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색깔을 좀 달리 해주시면 좀 잘 보이죠. 이 경우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하얀색으로 넣었습니다. 훨씬 대조가 돼서 잘 보입니다만 그래도 잘 들어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박스 위에서 글이 잘 보이도록, 슬라이드에 예쁘고 안 예쁨은 나중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독성이에요. 학생들이 무슨 화면으로 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독성 면에서 중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폰트도 꼭 굳이 이렇게 박스 안에 예쁘게 넣어야 된다는 거 보장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학생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기울이셔도 되고요.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색과 크기만 바꿔주셔도 복잡한 디자인 테크닉이 없어도 폰트만으로도 상당히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지만 뒤에 배경의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첫 슬라이드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기도 하고요. 유머러스한 슬라이드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폰트를 그림 위에 넣어 주었을 때 다양한 요리들이 가능해집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영어와 한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쓰실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같은 글자 크기로 쓰시는 것보다는 한 언어를 크게, 다른 언어를 작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하네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단순함입니다. 슬라이드에 있어서 단순함은 아주 중요하죠. 평생을 그림을 공부했던 피카소도 결국은 어떻게든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펜 한 번으로 동물들을 막 표현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슬라이드를 단순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그래프를 낼 경우에 되도록이면은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셔가지고 무채색 계열로 많이들 넣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경은 하얗고 그래프는 검은색, 오히려 거꾸로 배경은 검은색에 그래프는 하얀색으로 이렇게만 정보를 뿌리게 되면은 학생들이 한눈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겠죠. 이럴 경우에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무채색 플러스 원 방법으로 색을 넣어주시면은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임상사진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찍은 그림보다는 되도록이면은 클로즈업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강조를 했을지라도 한 번 더 강조가 들어가면 더 몰입이 되겠죠. 마치 꿈속의 꿈처럼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자세한데, 자, 다음 슬라이드 쭉 더 들어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오셨죠? 몰입입니다. 한 단계 봤는데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이 화자의 스토리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장의 슬라이드로 완전히 넘어가기에 어려운 경우들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개를 한 장에 넣어 놓고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저는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되도록이면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소한 2장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좌우, 또 좌우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하기 좀 편하게, 그리고 줌인이 최대한 되어 있는 그림을 저는 선호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림만 넣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은 움짤이라는 게 있어요. 움짤. 짤방은 이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움짤이라고 하는 거는 Animated GIF라고 하는 건데요. 움직이는,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용량도 작고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넣었다 뺐다 복사가 가능해서 상당히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움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좋은 반응들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슬라이드에 많은 동영상 넣는 거 최고죠. 뭐 그림이 1000마디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동영상은 뭐 1000마디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과 영상을 이용하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브레인 룰즈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정보를 글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귀로 들은 정보는 3일 후에 10%만 기억이 남는다고 하는데 눈으로 본 정보는 65%가 남는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미지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빨리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미지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는 full bleeding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출판 업계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이미지를 그림 슬라이드에 꽉 채우는 거예요. with bleed,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림을 꽉 채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림을 넣을 때 피해야 될 10가지. 슬라이드 여백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림을 저렇게 작은 그림을 넣으실 필요는 없겠죠. 저는 풀 블리드 큰 그림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초대형 버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림은 초대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은 그림이랑 글이랑 맞지 않습니다. 초대형 버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림도 초대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로 풀 블리드, 슬라이드 밖으로 넘쳐나갈 정도의 큰 그림을 주면 이미 글자와 관계없이 그림만으로 아, 이거 초대형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그림 배치도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놓인 사진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제대로 된 슬라이드 배치 중요하겠고요. 풀 블리드 하실 거면 하시고 마실 거면 마셔야 되는데 되게 애매하게 가득 채우다가 만 경우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림을 크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저해상도 그림을 막 키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상도가 깨져요. 네, 이런 건 오히려 키우지 않느니만 못하겠죠. 자, 그림 선택하실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하실 건데요. 부디 워터마크 빵 박혀있는 이런 그림들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워터마크 없는 그림을 그림을 좀 선택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직접 찍으신 그림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좀 들겠죠. 굳이 그림에만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요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다. 만화 천자문인가요? 다 만화로 그림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쏙쏙 들어오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임상 사진은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임상 사진을 넣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배구 농구할 때 막 판에다가 작전하는 것처럼 막 펜으로 그리면은 오히려 임상 상황을 작전을 짜는 것 같은 경험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괜찮습니다. 어떤 도구 쓰면 좋을까요? 뭐 스마트폰 중에 펜이 있는 그런 스마트폰 있으시죠? 그런 거 괜찮고요. 아니면은 진짜 저렴한 태블릿들 진짜 이제 많습니다. 이런 거 사셔가지고 PC에다 연결한 다음에 그림 띄우시고 그 위에다가 끄적끄적 교수님만의 그림 넣으시면은 아주 좋은 의미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이미지 검색하실 때에는 항상 이런 부분들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 넣으실 때 배율 꼭 좀 잘 살려주세요. 비율들, 찌그러진 그림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제발 이 동그란 아저씨 이거 좀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은 강의 슬라이드에서 보더라고요. 요 흔해 빠진 클립 아트들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보노보노는 이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라이드 고에 들어가시면 메디컬 템플릿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슬라이드 카니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예요. 진짜 예쁜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 템플릿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림 올리다 보면은 저작권 문제 이제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unsplash.com 들어가시면은 그림들 저작권 풀려 있는 좋은 그림들이 진짜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좋은 게 검색하실 때 의미 단위로 검색이 가능하세요. 슬리핑 베이비, 물론 이제 영어입니다만 잠자고 있는 아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잠자고 있는 애 그림들이 막 올라와요. 되게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 뭐 신약이 발견됐어요. 먹었더니 놀랍게도 치료가 잘 돼요. 그러면은 놀라운 거 넣으면 되죠. Man surprising 뭐 이런 거 넣으시면은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림들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을 슬라이드에 넣으실 때 중요한 겁니다. 링크로 넣으시는 교수님들 꽤 있어요. 왜냐하면 슬라이드의 용량이 커지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몰입도 면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링크에서 다른 창 넘어가고 그게 또 순조롭게 넘어오면 되는데 막 화면 바뀌고 잠시만요 이러면 벌써 학생들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몰입감 면에서는 끊임없이 쭉 지나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호흡 짧게 짧게.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바로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동영상 용량이 점점 작아지지만 해상도는 좋기 때문에 굳이 영상일 필요가 없어요. 영상이지만 배경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강의 첫 슬라이드에 배경으로 동영상이 나와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냥 영상만 넣으셔도 좋고요. 액자를 둘러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같이 TV를 시청하는 그런 기분처럼 TV 안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굳이 이제는 그림이 아닌 뭔가 영상이지만 그림 같은 영상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멋진 이미지와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예쁜 폰트로 슬라이드를 꾸미셨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꾸미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촬영을 하셔야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거치대, 삼각대가 없으시다면 네이버 들어가셔서 고릴라 포드 검색하시면은 1,5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요. 요거 사셔가지고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은 그냥 끝입니다. 물론 캠코더 쓰시면은 교수님의 얼굴 더 잘 찍을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충전을 따로 해야 되죠. 메모리 카드 빼서 옮기고 지우고 해야 되죠. 귀찮아요. 사람은 귀찮으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강의 슬라이드 준비됐고요. 교수님 얼굴 촬영됐습니다. 이제 편집을 해야 되죠. 편집 도구는 맥이나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무비라고 하는 무료 앱이 있는데 꽤 그럴싸한 편집 가능합니다만 강의용 온라인 콘텐츠 만드시는 교수님은 저는 캠타지아라고 하는 앱을 강추드려요. 물론 비싸요. 비싸지만 지금 벌써 한 6년, 7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거의 모든 강의 영상 외에도 이걸로 저는 다 편집할 정도로 진짜 강력해요. 캠타지아. 왜? 제 얼굴도 찍어야 되고 강의 슬라이드도 찍어야 되니까 스크린 캐스팅이라고 하는 화면을 송출하는 그러한 도구가 필요한데 캠타지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편집되고 제 얼굴 녹화, 화면 녹화, 슬라이드 띄워놓고 슬라이드 화면 녹화까지 다 되니까 너무 편해요. 사실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캠타지아로 하고 있답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도구들 물론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캠타지아는 조금 고가의 장비고요. 좀 저렴하게 되어 있는 게 스크린캐스티파이, 룸 이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무료긴 합니다만 5분 넘어가면 유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어떻게 5분씩만 합니까? 돈을 내야 되죠. 그러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캠타지아를 사시는 게 오히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캠타지아 한번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린캐스티파이는 이런 식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앱이에요. 요걸 통해 가지고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교수님들의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녹화하실 수가 있고요. 웹캠을 이용을 해서 교수님의 얼굴, 목소리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슬라이드 띄워 놓으시고 화면 넘기시면서 교수님의 얼굴, 목소리 녹음하시고요. 여기에 추가 판서가 돼요. 펜으로 강조하면서 밑줄 짝 별표 셋 이게 가능하죠.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의외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저는 돈 쓰기 싫어요 하시는 교수님들은 파워포인트는 설치되어 있으시죠? 네, 파워포인트는 설치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입니다.
화면 녹화 기능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수님들의 목소리만 녹음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드디어 화면 녹화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슬라이드 띄워 놓으시고 그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교수님의 목소리와 얼굴이 녹화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강의하다가 빽 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막 잘 안 됩니다. 영상 촬영하다가 꼬여요. 그리고 이 발표자 노트 같은 거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무료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화면 녹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촬영하시고 그 영상을 예쁘게 편집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올리면은 저는 막 수술하는 영상인데 괜찮나요? 네, 좀 위험할 수 있죠. 유튜브 올리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공개예요. 이건 전 세상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죠. 완전 비공개는 교수님만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부분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올라는 가는데 이거는 그 링크를 가진 사람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소수의 커뮤니티, 특히 이제 의과대학 내에서 보기에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구글 드라이브, G 스위트 쓰시는 교수님들은 특히 학교 내 계정으로 올리시면은 외부에 공유될 때 한번 차단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정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CD롬으로 한 100개 정도 구우신 다음에 나눠주시면 되는데 요즘 또 학생들 CD롬 리더가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유튜브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한번 유튜버가 돼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이 만든 컨텐츠가 일반인들에게 좋은 교육 컨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무크가 갖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K-무크 복잡하게 하실 거 없고요. 교수님께서 만든 컨텐츠 그냥 유튜브에 올리시면 K-무크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좋은 노하우들 일반인들 그리고 학생들과 나누시면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고요. 저는 이번 첫 시간 온라인 컨텐츠 제작의 노하우를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